안녕하십니까. 둔산동 K&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추석 모의고사 아이들이 보는데요. 모의고사를 한 3회나 4회 연속 보는 것은 시험 기술 터득할 때 참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3들이 보통은 이제 돈을 받고 수업을 하니까 고맙다는 말을 뭐 특별히 하지 않는데, 수학 모의고사 연달아 3회 이상 봤을 때 필요성을 느끼고 고맙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보시면 원점수 써주고 그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 등급을 이렇게 1, 0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0등급 쓴 것처럼 이렇게 0.3등급, 영어는 0.8등급, 7등급, 한국사는 이거는 한 45점이면 이렇게 1등급 됐죠? 이거 참 두 개나 되니까 뭐 의미 없겠네요. 이거는 어쨌든 1등급만 되면 되니까. 탐구 0등급, 이렇게 0등급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등급 자체가 1등급 안에서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 뭐 2등급이 바로 됐느냐 아니면 아니면 뭐 2등급이냐 2.9등급이냐에 따라서 3등급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표점을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표준점수 자체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니까 등급을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쓰면서 원점수 옆에다가 표준점수까지 같이 써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근데 모의고사 가서 표준점수까지는 알 수는 없겠죠. 자, 과목별 점검표 이렇게 보니까 틀린 문제 의제기 하는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점짜리 한 개인데 문학에 틀렸다죠. 이렇게 나눠주면 어쨌든 그 다음에 수학이 안정적으로 100점이 나오면 확실히 늘었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경찰대 시험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경찰대로 도전하는 것 자체가 수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수를 할 때 상위 등급은 경찰대 시험 준비를, 경찰대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경찰대 시험 준비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수준 높은 수학을 풀 수 있으니까.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빈칸 2개가 틀렸는데 상황에 따라 듣겠죠. 듣기 편하게 풀 수 있었고, 뭐 1등급만 맞으면 되니까 전략적으로. 탐구는 깔끔하게 사문 적응했으면 됐죠. 사회문화가 이제 생각을, 개념을 정확하게 다루는 학생들이 좀 편한데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문장일치를 먼저 찾아라. 한정리 문장일치. 문장일치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순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먼저 보는 거고, 문제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갈식으로 제시문을 읽고, 그 다음에 선택지 핵심어를 찾아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선택지 중에서 어떤 번호를 우선순위로 이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까의 우선순위, 두 갈식으로 풀으면서도 두 갈식하고 연결어를 체크해서 구조를 찾는 것. 선택지 같은 경우에도 선택지 중에서 어떤 항목을 먼저 제시문에서 찾을 거예요, 우선순위. 이렇게 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으로 문장 일치를 먼저 찾아야겠죠. 자, 빈칸 원인인지 결과인지. 그냥 동태적인 방법에서 서사 과정, 소설에 나오는 서사 과정, 그 다음에 인과관계, 서사, 시간의 순서, 그러니까 시공간의 변화, 소설 같은 경우에 시공간의 변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흔하게는 P면 Q인데 Q이면 P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을 문장별로 끊어서, 두 개를 문장별로 끊어서 점검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뭐 주어하고 주어의 달라짐이라든가, 어쨌든 주어하고 목적어의 관계의 서술어, 이거를 기본으로 판단하는 거죠. 판단할 때는 이게 특히 이 주어가 지시어나 뭐 이런 거일 때는 반드시 앞에 문장에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빈칸에 선지 단어를 꼼꼼하게 보기, 뭐 꼼꼼하게 보기, 이 선지 자체를 비교를 해가면서 보다 보면 어느 정도 꼼꼼함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수학이 안정되면, 그쵸? 국어 한 개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잘 퍼펙트하게 이제 클리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국어 문제에서 지문 2에 정답률은 60%. 정답률은 높지 않을,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인생과는 여유와 과정에 충실하다. 그럼 주제와 관련된 거네요. 주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최고 수준에 올라가면 주제의 흐름, 주제를 표현하는 문장의 구조만 가지고도 전체적인 문제의 가치도 평가할 수 있고, 문제 자체를 풀어가는 하나의 틀로도 활용할 수가 있죠. 얼마나 높게 얼마나 빨리 오르냐에서 오르는 것은 인생이란 돌진기의 과정, 그렇죠? 목표를 달성하는 욕심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높게 얼마나 빠르냐. 근데 이게 목표 달성을 위한 욕심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알 수는 없죠. 인생을 쉽게 살려고 삶의 계단, 과정을 중시하는 가치관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과정은, 욕심을 버리고 과정을 중시하는 가치관, 요거 인생을 쉽게 살려고, 쉽게란 단어를 근거로 뽑았네요. 자, 힘겨움에서 보람을 느낀다. 힘겨움 자체가 중요하기보단 문맥 상태에서 힘겹게 빨리 오르는데 애쓰다 보니 보람을 잃어버렸다 고 해석해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음. 문맥상으로 힘겹게 빨리 오르는데 애쓰다 보니 보람을 잃어버렸다고 해석했다는 거죠. 애쓰다 보니 보통에서 그럼 이 쉽게랑 충돌이 일어나는데, 말은 적절하지 않음. 확대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내용만 일치한다. 삶의 지치나 지혜에 속도에 있지 않다. 목표 달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도 필요하다. 하나하나 올리면서 힘겨움은 보람이다. 고통스러운 과정, 삶의 의미다. 그렇죠? 한 단계 더 생각했다. 답이어야 하는 것으로 뭐뭐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애매하시는 의도를 출제하지 않았을 것. 뭐뭐 정도까지는 아니다. 교수는 인생관을 바탕으로 추가적 해석해서 그랬다. 문장의 대응 관계로 일치 가능하면 일단 맞고, 사설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형식상 일치를 먼저. 이것보다는 이 전체 글을 읽어내는, 그쵸? 이렇게 주제에 충실한 이런 문제 같은데, 어떤 한 부분이 나왔을 때 이 한 부분이 이 단락 전체 아니면 이 구조 전체, 이 전체 일관된 주제 안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주제 안에서. 그러면 주제를 확정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에러가 더 덜 나고 할 텐데, 이 주제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이 순간적으로 놓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고, 학생하고 구체적으로 더 확인해서 물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자, 영어는 빈칸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재능이 아닌 실패도 많이 한다. 그렇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원력이 있어야겠죠. 계속해서 도전한다.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도의 결과이므로 생산성이다. 계속해서 도전하면 결과에 의해서 생산된다는 거죠. 원인, 결과. 시도 자체보다는 그 결과인 성공, 실패를 포괄하는 프로듀스로 해야 하는데, 빈칸이 주제문에 원인을 묻는지 결과를 묻는지 파악해야 된다. 단어 일치해서. 이건 문장 구조 자체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근데 대응 관계가 일정 부분 이 빈칸이 나오더라도 이 빈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대응되는 것들을 구조로 나누어서 분류를 할 수 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하는데요. 배운 것을 한 줄 정리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라. 생산해라.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글을 세부적인 거 수능을 하다 보면 이제 세부적인 걸 굉장히 잘 파악하고 선생님들보다도 더 꼼꼼하게 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것과 전체적인 글, 주제나 흐름, 구조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애매하긴 한데
전체 구조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걸 풀 때 에러를 알려면 이 두 개의 긴장관계가 적절히 돼야 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실전감이란 게 있죠. 근데 선생님이 되면 이 측면이 더 강해지고, 그렇죠? 학생들은 이 측면에 집중하는 면이 많아 보입니다. 자, 영어에서 실험에 관한 내용, 통제 변인, 그렇죠? 대조구가 있고, 그 실험구, 실험, 통제 변인이 있죠. 변인. 데이터 양의 최소화로 변화되어, 최소화로 변화되어 빈칸이고, 마지막 문장에 반복 서술된다고 생각했다. 전형 서술에 같은 메시지를 다른 것이라 속이고 있으므로 참가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게 하는 것. 상황 해석, 단어. 데이터에서 퍼스널을 집어넣었다. 개인적으로 퍼스널의 데이터에서 퍼스널. 빈칸 선택지 단어는 하나도 빠짐없이 빈칸의 선택지 단어. 선지의 단어는 당연히 봐야겠죠. 실험의 통제, 참가자가 입장에선 무지의 장막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심리 실험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한 개는 주제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고, 두 개는 영어를 보면서 좀 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냥 힘을 내서 그냥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다. 신경도 더 쓰고, 만점은 아니더라도 뭐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시험 봐보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이 두 개는 선지 단어를 꼼꼼히 봐야 된다는 결론이었네요. 꼼꼼이란 게 참 애매합니다. 적당이란 것도 애매하고. 어쨌든 최선의 집중력으로 푸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